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순간 네 발전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필수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구체화, 수치화, 시각화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년이 365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일은 24시간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8,760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옆에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8,760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65일이 있는데 수면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다 했을 때 이 시간은 2,920시간이에요. 식사를 2시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730시간이고 오늘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고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고 아니면 뭐 영업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이동시간 그 이동시간 2시간만 잡아보면 730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밥만 먹으면 여기까지 4,38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은 4,380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면 업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의 평일이 며칠이냐면 365일 중에 246일이에요. 그리고 휴일이 설, 추석, 현충일 뭐 이런 휴일 15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104일이에요. 이렇게 365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246일 중에서 16일을 연차를 쓰세요. 그래서 평일이 230일이고 휴일이 135일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시는 거예요. 업무 시간을 보면 평일 230일 중에 8시간을 근무하시고 이 시간은 1,840시간이에요. 휴일이 여기 12시간을 썼기 때문에 남은 12시간 휴일날 다 쉰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1,620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920시간인데 이거는 평일 4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2시간 보면 460시간 그리고 친구 만났다 2시간 동안 그러면 이게 460시간. 그럼 1년 끝났어요. 생각보다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줄 착각하시는데 1년 12개월 중에서 업무에다 쓰시는 시간은 이제 2.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위 제가 인정하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저는 열심히라는 추상적인 말은 싫어하는데 성공하는 삶, 목표를 이루고 이런 분들 스케줄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핸드폰비를 내고 그런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시간을 더 만드시는 거예요. 수면 6시간, 2190시간 식사 시간 이런 분들은 밥도 빨리 먹어요. 1시간이면 먹어. 세 끼를 365시간 이동 시간도 뭐 불필요한 약속이나 이런 거 다 안 가고 그냥 딱 필요한 곳에만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1시간으로 줄여볼게요. 그럼 이 시간이 2,920시간이 됩니다. 아까 전에 수면 시간으로 이 수면 식사 이동까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460시간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365일을 업무하는데 14시간 이상 쓰세요. 14시간씩 근무를 했을 때 5,110시간입니다. 이건 7개월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휴일 730시간. 이게 45일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와 경조사라든지 명절날 어른들 인사는 드려야 되고 최소한의 휴일만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5일을 쉰다고 하고 7개월을 일하는 게 거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2.5개월을 일하고 이 사람은 7개월을 일하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뭐 한 3년 된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있어요. 일주일에 뭐 집에 하루 이틀밖에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올인해서 사는 직원들이 있어요. 1, 2년밖에 안 지나도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한 사람들만큼 퍼포먼스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하고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로 사시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여기 그룹에 속한 분들은 이렇게 성장해요.
이게 3배씩 차이가 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저도 이렇게 살아봤더니 주변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면허를 내는데 자본금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유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빌려줄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은 사무실을 샀지만 예전에는 임대를 했었는데 월세를 예전에 받던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보다 저한테 더 낮춰주셨어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기회를 주고 싶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기회가 훨씬 많이 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이 월급 받고 여기까지 해야 돼? 라는 순간 당신 발전이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내 실력을 키우는 건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이 늘어서, 저 같은 경우도 남의 일을 대신해 주다가 제 실력이 늘어서 사업체를 차린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순간 네 발전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월급을 받아서 재무 설계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늘려서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